사실 중간간의 포인트는 폭행 협박이 아닌 거고 심신상실, 즉 여자가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건데 멀쩡해요. 오빠 뭐 이렇게 해서 뭐 나 이런 점이 너무 좋아. 서로 간에 합의된 성관계라는 포인트를 중간중간 내용을 찾아버린 거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임성열, 김운찬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임성열 변호사님께서 수행하신 실제 사례를 놓고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고 어떤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일단 중간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네. 중간간, 강간, 일단 뭐 단어적으로는 준이 하나 붙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사실 강간 사건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 여자가 저 싫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도 너 이리 와 라고 폭행 협박으로 성관계를 한 거고요. 이제 준강간은 이제 법령상 사실 심신상실이라고 하는데 여자분이 깊은 잠에 들었거나 뭐 수면제를 먹었거나 또는 뭐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거동이 안 되는 걸 이용해서 간음, 즉 성관계를 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중간간으로 불송치 결정,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인데, 좀 사실관계를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사건은 이제 남성분이 노래방에 갔었고 이제 도우미와 사실 노래방에서 뭐 노래도 부르고 서로 좀 스킨십이 있었는데 이제 여성이 물론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죠. 그 당시에 성관계를 했는데 약 일주일이 지나서 여성이 고소를 한 겁니다. 저 남자가 나를 술에 취해 있는 걸 이용해서 나를 강간을 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내가 술에 만취해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피해 신고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건 딱 얼핏 들었을 때 받는 느낌이 도우미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쨌든 도우미 여성이 이제 들어와서 노래도 할 테고 술도 마시고 할 텐데, 그럼 술에 취해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간간은 술에 취해가지고 완전 이제 그 대자로 뻗어버린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은 아닐 거잖아요. 중간간이 성립하나요 일단? 사실 중간간은 성립하죠. 왜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수행한 다른 사건을 보면 같이 술을 마셨어요. 뭐 남자 셋, 여자 셋 이렇게 같이 노래방 놀고 술을 마시다가 남자들, 여자들은 떠나버린 거예요. 그건 혼자 남았어. 근데 여자도 계속 술을 먹다 보니까 여자가 사실상 거의 만취해서 쓰러져 버린 거죠. 근데 새벽 5시였는데 여자랑 성관계를 하고 그냥 만취된 여성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나와버린 사건이었어요. 사실 그 사건은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이거는 혐의 없음이 불가능하다. 왜냐면 이미 여자가 다음날 뭐 오전 12시 돼서 혼자 일어나서 나오고 막 바로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도우미 여성도 취하거든요. 나 뭐야, 그렇죠. 나 당했네? 뭐야, 여자는 알아요, 본능적으로. 내가 당했다. 그럼 요거 딱 상담을 했을 때 그렇죠. 무죄 주장이 가능하다라고 그렇죠. 판단했어요. 그럼 그 이유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네. 한 가지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녹음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성관계 하는 걸 녹음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동영상은 찍지 마시고요. 동영상은 범죄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영상 찍으면 범죄입니다. 찍으면 안 되고, 녹음은 녹음은 해도 됩니다. 녹음은 해도 된다. 네, 그러면 어쨌든 성관계를 가지는 어떤 그 상황 자체를 녹음을 하는 것 자체는 무방하고 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이제 녹음이 되어 있었었고요. 그렇죠. 사실 녹음을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다라고 하면 녹음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적법하다. 네. 그럼 또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노래방 카운터에 계시는 분을 목격자로 저희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찾아가지고 이 분을 우리가 증인으로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 사실 막 상담하다 보니까 여자분이 자기가 걸어서 화장실을 중간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완전 우리 성관계를 직전에 갔었고 그 이후에도 갔던 것 같다 라고 진술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 카운터에 있었던 사람을 불러보자. 사실 가장 좋은 거는 CCTV거든요. 노래방에 방안을 보통 찍진 않아요. 복도는 사실 찍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CCTV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대부분의 CCTV가 한 달을 넘으면 지워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서 일단 의뢰인한테 가서 CCTV를 찾아봐라 라고 하니까 이미 지워져고 없어져 버렸다고. CCTV가 이미 없어졌다. 그렇다면 그 현장에 있었던 카운터 분을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찾아보니까 마침 이거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두 가지네요. 결국에는 당시에 녹음 파일이 일단 존재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피해 여성이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장면을 목격한 참고인이 일단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를 토대로 그러면 이제 무죄를 주장을 하는데 뭐 어떤 점을 주장을 해서 이제 무죄를 주장을 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 현장 녹음에 있어서의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당시 현장을 녹음한 내용을 제가 전부 다 이제 들어보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중간중간에 일단은 첫 번째는 여성분과 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된다는 거는 의식이 있다. 그렇죠. 이 사실 중간간의 포인트는 폭행 협박이 아닌 거고 심신 상실, 즉 여자가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건데 멀쩡해요. 오빠 뭐 이렇게 해서 뭐 나 이런 점이 너무 좋아. 서로 간에 합의된 성관계라는 포인트를 중간중간 내용을 찾아버린 거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이미 여성이 심신 상실이 아니다. 그리고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라는 걸 그 현장 녹음에서 사실 결정적으로 그 증거가 작용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성들은 사실 피해를 또 주장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녹음 파일이 엄청 길다 또는 대화가 있어서 성관계랑 엄청 가깝지 않고 약간 앞부분이다 또는 뒷부분이다 이러면은 그 당시에는 내가 정신을 잃었다 뭐 약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찾았던 거는 이제 카운터분인데 이 카운터분이 이 여성을 사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상황을. 성관계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직전과 직후에 실제로 화장실을 걸어갔다 오는 거를 이분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또 왜 기억을 했냐면 평소에 이 여성 도우미가 그 카운터분하고 서로 좀 약간 호감 관계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왔을 때에도 이 남자분한테 계속 어떤 호감을 표시하는 행동들을 했고 그 행동이 이분한테는 딱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거죠. 다른 손님들하고 다르게 이 도우미는 나한테 사실 그 전에 어떤 호감을 표시했고 그 당시 우리가 이런 스킨십이 좀 있었다. 너 중간에 나와가지고 너 그때 걸어갔다 왔잖아. 나한테 어떻게 너 나한테 대화해 또 걸었잖아. 라고 하는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요 목격자의 어떤 그런 진술을 증거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나요? 사실 1차적으로는 저희가 확인서를 써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확인서를 써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사 과정의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진술서를 써가지고 뭐 무죄입니다 막 타워서 써서 제출하잖아요. 솔직히 다 읽어보진 않아요. 사실 그런 어떤 목격자가 있다고 한들 그렇죠. 이 사람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나요? 사실 가장 많이 하는 얘기긴 하지만 디테일인 거죠. 디테일. 근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확인서를 써줄 수 있냐? 그래서 의뢰인이 써줄 수 있답니다 라고 알아온 거예요. 왠지 더 협조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혹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좀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봐달라. 그러니까 자기 진술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해줄 수 있다. 해줄 수 그러니까 경찰 조사에 내가 응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1차적으로는 그럼 이제 수사관님한테 사실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 거죠. 수사관이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그 카운터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절대 만취한 상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직전에 걸어갔다 왔고 시간대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절대 여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라 대화도 걸었고 이런 호감 표시를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실 수사관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럽죠. 조사를 해보면은 수사관 입장에서는 자기 앞에 딱 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바로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죠. 질문하는 거에 즉각 답변하고 질문하는 거에 디테일하게 훨씬 그 현장에 있었어야만 할 수 있는 진술들이 있거든요. 근데 툭툭툭 치니까 툭툭툭 나와. 그러면은 그런 어떤 참고인이 있을 때 참고인이 굉장히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수사관한테 그 사람 직접 조사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서를 써서 내는 것보다도 그렇죠. 조사를 해주세요라고 훨씬 요청하는 좋죠.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면서 언뜻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고를 언제 했느냐. 어떤 피해자 입장에서 신고를 하는 타이밍이 중간간 사건에서 좀 수사기관이 봤을 때는 좀 중요한 요소인가요? 사실 매우 중요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사실 피해자는 사실 여성의 입장에서 만약에 사건에 든다 보면 자기가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바로 알아요. 일주일 뒤에 알 수 없거든요. 일주일 뒤에 생각해보니 그건 좀 이상하긴 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이 세 분이 보통 딱 당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그대로 걸어서 파출소를 갑니다. 파출소를 가면 저 강간 피해 당했어요 뭐 하는데 그럼 그 자리에서 진술서를 쓰게 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파출소에서는 피해자 여성이 오잖아요. 그대로 그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해바라기 센터를 데리고 갑니다.
그럼 해바라기 센터를 데리고 가서 어떤 피해를 당했나요라고 하면 그 의사와 담당자가 막 그 자세하게 상담을 해요. 그럼 그때 또 담당자가 막 진술을 하거든요. 그때의 진술이 진짜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상대방이 삽입을 했어요, 안 했어요? 또는 여기에 어떻게 만졌어요? 사건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해바라기 센터에서 그 여성분의 진술에 따라서 전부 이 면봉으로 전부 막 DNA 채취를 막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한 일주일이 지났다. 뭐 더 나아가서는 한 달이 지났다. 그럼 일단 DNA 검출은 일단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요런 어떤 상태에서 뭐 DNA 검출은 뭐 못하는 거랑 별개로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하게 되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좀 약하다라고 평가를 하나요?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사실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보통 그때 당시에 피해금이 제일 세거든요. 강간을 당해서 엉엉 울면 보통 그러면 옆에서 또 많이 신고를 해줘요. 왜 그러냐? 그럼 경찰이 오고 강간이냐? 가자 진술 쓰고 해바라기 산태 가서 DNA 추출하고 쭉 DNA 그 프로세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밤 자고 두 밤 자고 계속 고생했어. 어차피 하룻밤 자고 나면 점점 피해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화가 나서 신고를 했다? 그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분이 다른 목적이 있나? 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신고를 하나? 또는 금전적인 목적이 있나?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과 뭔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이 사람을 신고를 하나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반대 입장에서 변론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이 이런 때문에 나를 고소했습니다 라고 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내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거죠. 또 반대로 저희가 만약에 고소를 할 때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초기에 우리가 고소를 못했고 이런 것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라고 또 그걸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 그렇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뭐 그게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연장선인데 만약에 신고가 이제 즉시 들어간 경우에 반대편에서 방어를 할 때 어쨌든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자 쪽은 피해자로서 이 신고를 한 이유가 어쨌든 있을 거죠. 나는 그런 그죠. 사실이 없다는데. 그죠. 근데 즉시 신고한 거는 그 이유를 사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왜 그 즉시 새벽에 경찰서에 달려가지고 울면서 신고를 한 이유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되게 어렵죠. 할 말이 사실 좀 없게 맞아요.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신고의 타이밍은 실무적인 관점이었을 때는 좀 굉장히 중요한 좀 의미를 가지는 것 같고 이 사건에서는 이제 신고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맞아요. 신고가 되었다. 맞아요. 뭐 그럼 결론적으로 불송치 결정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혐의 없음이 경찰당에서 됐죠. 혐의 없음이 이제 판단이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요 사실 녹음 파일에서 뭐 좋다는 말도 나오고 그렇죠. 드러나는 증거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실제랑 많이 차이가 나는 많이 차이가 어떤 나죠. 중간간 피해를 신고한 거고 이게 중간간의 어떤 처벌 수위랑 성범죄자 등록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어떤 피의자가 입게 되는 어떤 피해를 고려해 봤을 때 이거 무고 고소하면은 될 걸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 담당했던 변호사로서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높다. 봅니다. 네. 실질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무고 처벌이 가능한 그렇습니다. 케이스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좋습니다. 저희는 일단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임성열 변호사님이랑 한번 상담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방문 주시면 잘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